이 부동산 개발 또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면 될수록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또 국민들의 정서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실물 경제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이 사건이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과 아울러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대장동 개발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다 하면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영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규모 부동산 PF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대장동 개발도 그렇고요. 고양시 풍동 사업도 그렇습니다. 둘 다 LH가 주도적으로 공영 개발을 진행 중인 그 시점에 그 즈음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규모 부동산 PF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공영개발 사업장에 민간 사업자가 저축은행의 돈을 대규모로 대출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공영개발을 저지하고 민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로비와 다양한 불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수 조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의 본질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민간 개발업자가 뛰어들어서 특정 금융기관과 결탁해서 대규모 대출을 일으켜내고 그 돈을 기반으로 땅 작업을 하고 그 땅 작업을 기초로 해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이익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공영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PF 대출을 금지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민간 개발 사업자들의 비리와 로비를 막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PF 대출을 허가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PF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균형 있는 수익 부담 등 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제기되었지만 저희가 얻은 교훈은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포함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국가의 권한인 토지 이용 계획, 용도 변경 등에 따른 개발 이익은 적절히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상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속히 입법을 정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기묘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견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현재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법 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발 이익이 민간 개발업자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3가지 법률을 현재 국토교통위원들이 발의를 하고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국정감사 과정 등에서 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렇게 많은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느냐, 왜 100% 공공으로 환수하지 못했느냐 질타를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작 민간이 개발 이익을 이렇게 독점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취지의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하는 것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 국토교통 분야 예산도
심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에 발생했던 개발 이익을 개발 부담금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천착해 왔는데 아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비용 조달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어서 매우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사안인데 오늘 귀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김병욱 위원장님과 또 박완주 정책위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논란이 됐던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이 이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 PF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이 엄청난 부동산 개발익을 보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곽상도는 아들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다는 말에 아연실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대장동 이 화천대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시가 분양을 하게 된다면 4조 5천억에서 5조의 이익을 남긴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 개발 이익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공공 분양형 임대주택 경우도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시가 분양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그런 경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저희들이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를 제대로 못했다고 이재명 후보를 배임죄로 고발하고 처벌해라고 말하면서 이 개발 이익 환수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정말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 법안이 국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의 문제를 블록체인 기법을 이용해서 전 국민들에게 공유하는 문제도 제기를 해놔서 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동산 개발 이익이 특정 부동산 업자한테 되거나 국가의 세금으로만 환수되지 않고 전체 이 개발 이익이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